안녕하세요. 초이스의 블랙잭 따라하기입니다. 오늘은 블랙잭에서의 비렉 캘리벳에 따른 자본 설계에 대해서 경험해 보고자 합니다. 앞서도 카드 카운팅을 설명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카드 카운팅을 하는 가장 큰 목적은 플레이어에게 유리할 때 베팅 금액을 증가시키고 플레이어에게 불리할 때 베팅 금액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이때 플레이어에게 유리하다고 계획 없이 베팅 금액을 증가시킬 수는 없겠죠. 우리는 카드 카운팅을 배운 사람들이기에 좀 더 계획적으로 베팅을 계획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겁니다. 이제 그 베팅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액션 33 자본 설계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 비렉 캘리벳에 따른 자본 설계와 관련해서는 심층적인 다양한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이 컨텐츠를 제작하는 입장에서는 어려운 이론들에 대해 설명을 하기보다는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 검증된 베이직 전략을 믿고 사용하듯이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 검증된 비렉 캘리벳을 적용하여 자신의 자본을 설계하는 방법에 대해서만 언급을 하고자 합니다. 이렇듯 자신의 자본을 설계하는 방법에 대해서만 언급하고자 하는 목적은 카운팅 게임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소위 카운팅을 한다는 플레이어들을 다수 만났지만 정말 감옥하게 트루 지수에 따라 베팅 금액을 조절하는 플레이어들을 만나기는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제가 믿는 1%의 사람들을 가늠하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비렉 캘리벳에 따른 자본 설계에 대한 컨텐츠는 이론보다는 실질적인 자본 설계 방법에 대해서만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래 언급하는 비렉 캘리벳에 따른 내용 중 일부는 블랙잭에 대한 많은 자료를 공유해 주시고 해당 자료들의 이용을 허락해 주신 마이티님의 자료를 근거로 작성된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마이티 형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액션 34 지수배실안 마이티님께서 간략하게 정리해 주신 내용이 있습니다. 지수배실안 자신이 가지는 엣지 크기에 비례한 베팅이라 합니다. 여기서의 궁금증은 이전에 말씀드린 트루 지수와 지수벳의 관계입니다. 앞선 컨텐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단순히 카드 카운팅을 하는 것은 바닥에 펼쳐지는 숫자를 하이 카드와 로우 카드로 나누어서 숫자 놀이를 하는 것일 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진정 카드 카운팅을 하는 목적은 카드 카운팅에 의한 베팅 시점의 트루 지수에 따라 지수벳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트루 지수는 보통 TC라 일컬으며 이후 내용에서는 TC로 지칭합니다. 우리가 고려해야 할 사항은 트루 지수에 따라서 어떻게 베팅을 해야 가장 효과적이냐입니다. 즉, 트루 지수에 따라서 어떻게 베팅을 해야 나에게 또는 플레이어에게 가장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낼지에 대한 답이 다음에 설명하는 비렉 캘리벳에 따른 자본 설계입니다. 액션 35 지수벳의 파산율 일반적으로 지수벳이 아닌 베팅 시스템의 파산율은 어떻게 될까요? 마이티님의 정리된 자료에 의하면 지수벳이 아닌 베팅 시스템의 파산율은 장기적으로 게임을 할 경우
자본 및 베팅의 규모에 관계없이 파산율은 100%라고 합니다. 즉, 플레이어에게 유리할 때 베팅 금액을 늘리고 플레이어에게 불리할 때 베팅 금액을 줄이는 방식으로 카드 카운팅 기술과 베팅 기술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 카지노 측에서 가지는 엣지에 의해서 결국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모두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카지노 게임은 각 게임마다 미리 계산된 하우스 엣지가 존재하며 플레이어들 입장에서는 카지노 게임을 하면 할수록 카지노 측의 하우스 엣지에 의해서 내가 가진 돈을 잃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반해 지수베이스의 파산율은 이론상으로 0%입니다. 이는 총 자본금의 변동에 따라 지속적으로 베팅의 크기를 조정하기 때문입니다. 블랙잭 게임을 계속하는데 파산하지 않고 내가 운영할 수 있는 총 자본에 근거해서 평생 블랙잭을 할 수 있다. 매력적이지 않나요? 액션 36. 베팅 시스템 설계 시의 고려사항 2가지. 총 자본과 위험률. 여기서의 총 자본은 한번 출정할 때 가져가는 금액이 아닌 지금 가진 여유 자금에 향후에 일에서 벌어서 추가로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을 포함하는 자본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즉, 블랙잭을 하는 동안의 총 운영 자금을 말합니다. 또한 위험률은 파산에 기초하여 나온 값이며 위험률을 낮게 설정할수록 그만큼 파산율은 0%에 가까워지게 됩니다. 다음의 표는 위험률에 따른 파산율을 나타냅니다.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위험률이 1 이상 될 경우에는 그만큼 파산율이 급격하게 증가합니다. 따라서 카운터가 되기 위한 여러분이라면 위험률은 적어도 0.5 이하로 낮추어서 베팅 시스템을 설계해야 합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위험률을 0.5 정도로 적용합니다. 위험률이 0.5이면 파산율이 약 1.83%이기에 어지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산하기도 쉽지 않게 됩니다. 액션 37. 비레벳에 따른 나의 베팅 금액은 비레벳에 따라 내가 매 라운드마다 베팅할 금액은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습니다. 베팅 금액은 위험률 곱하기 엣지 곱하기 뱅크롤 나누기 분산. 여기서 K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위험률을 나타내며 그 값을 높이 설정할수록 그만큼 파산의 위험이 커지게 됩니다. 보통의 경우 K는 0.5를 적용합니다. 이 경우 파산율은 1.83%입니다. K가 1인 경우에 비해 엄청 낮은 파산율이며 보통의 카운터의 경우에는 K 값을 0.25에서 0.5 정도로 설정한다고 합니다. 처음 자본을 설계하시는 분들께는 제가 사용하고 있는 K는 0.5를 추천합니다. 분산값은 보통의 블랙잭 환경에서는 1.32 값으로 설정을 합니다. 뱅크롤은 자신의 총 자본을 말합니다. 엣지는 이전에 배운 TC에 따른 플레이어가 가질 수 있는 엣지입니다. 표에서 볼 수 있듯이 TC가 1 증가할 때마다
플레이어에게 0.5%의 엣지가 증가됩니다. 즉, 플레이어 입장에서는 베이직 전략대로 블랙잭을 게임하는 중에 TC가 1 미만인 경우에는 마이너스 0.4%의 엣지를 가지고 있지만 TC가 1에서 2 사이인 경우에는 0.5% 증가한 0.1%의 엣지를 가지고 TC가 2에서 3 사이인 경우에는 다시 0.5% 증가한 0.6%의 엣지를 가집니다. 이제 위 수식에 1부터 4까지의 값들을 각각 넣고 계산하면 매 TC 값에 따라 내가 얼마를 베팅해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소 베팅 금액이 1,000원이고 최대 베팅 금액이 10만 원인 테이블에서 총 자본금이 1,000만 원이고 K가 0.5일 경우 다음의 표와 같이 베팅 금액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즉, TC가 0 이하인 경우 베팅 금액은 테이블이 최소 베팅 금액을 베팅합니다. TC가 1 이상 2보다 작은 경우 4,000원을 베팅합니다. 즉, 베팅 금액은 K 0.5 곱하기 엣지 0.1% 곱하기 뱅크롤 1,000만 나누기 분산 1.32 해서 3,787원 정도가 나오고 이는 약 4,000원에 해당합니다. TC가 2 이상 3보다 작은 경우 23,000원을 베팅합니다. 즉, 베팅 금액은 K 0.5, 엣지 0.6%, 뱅크롤 1,000만 나누기 분산 1.32 하면 22,727원 정도가 나오고 약 23,000원입니다. TC가 3 이상 4보다 작은 경우 42,000원을 베팅합니다. 앞선 상태보다 19,000원 증가한 경우입니다. 이와 같이 자본금이 1천만 원이고 위험률을 0.5로 할 경우 플레이어는 TC가 1일 때 4,000원을 베팅하고 그 이후 TC가 1 증가할 때마다 19,000원씩 증가시키면 됩니다. 만약 자본금이 2천만 원이고 위험률을 0.5로 할 경우에는 위 각 TC에 따른 베팅 금액을 2배씩 해주면 됩니다. 이 경우에는 TC가 1 증가할 때마다 38,000원씩 증가하게 되겠죠. 또한 이전 액션에서도 언급을 하였던 내용입니다만 러닝 카운트를 잘못할 경우 TC 값이 1 이상 차이가 나게 되면 그만큼 오버베팅을 하게 되고 그만큼의 오버베팅은 내가 가질 수 있는 엣지를 손해볼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다시 강조드리지만 정확하게 러닝 지수를 카운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액션 38, 총 자본에 따른 나의 베팅 금액은 앞서 설명드린 부분은 위험률을 0.5로 잡고 계산한 것입니다. 게임을 좀 더 보수적으로 운영하시고자 하신다면 0.5 이하의 값으로 잡고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좀 더 쉽게 보실 수 있도록 총 자본금에 따른 나의 베팅 금액을 정리합니다. 다른 카지노에서 블랙잭 게임을 이용하실 경우에는 분산값 등이 변경될 수 있지만 앞선 수식을 근거로 나의 베팅 금액을 산출하시면 됩니다. 물론 분산값을 모를 경우에는 앞선 예에서처럼 1.32를 적용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최소 베팅 금액이 1,000원이고
최대 베팅 금액이 10만 원인 테이블에서 K가 0.5일 경우 다음의 표와 같이 각각의 TC에 따른 베팅 금액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총 자본금을 2천만 원 이상으로 설정하게 되면 맥시멈 베팅인 10만 원을 훌쩍 넘어가 버리는 경우가 생기네요. 따라서 혼자서 게임을 운영하신다면 맥시멈 베팅 10만 원인 테이블에서는 1천만 원 정도의 자본금으로 베팅 설계를 하시는 게 무난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혹 2천만 원 이상의 자본금으로 설정하신다면 다른 일행들의 도움에 의해 다음 액션에서 언급되는 복수의 핸들을 사용할 경우에 따른 베팅 금액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다른 예를 들어 최소 베팅 금액이 1만 원이고 최대 베팅 금액이 20만 원인 테이블에서 K가 0.5일 경우 다음의 표와 같이 각각의 TC에 따른 베팅 금액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총 자본금을 3천만 원 이상으로 설정하게 되면 맥시멈 베팅인 20만 원을 훌쩍 넘어가 버리는 경우가 생기네요. 따라서 혼자서 게임을 운영하신다면 맥시멈 베팅 20만 원인 테이블에서는 2천만 원 정도의 자본금으로 베팅 설계를 하시는 게 무난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혹 3천만 원 이상의 자본금으로 설정하신다면 다른 일행들의 도움에 의해 다음 액션에서 언급되는 복수의 핸들을 사용할 경우에 따른 베팅 금액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 최소 베팅 금액이 1만 원이고 최대 베팅 금액이 30만 원인 테이블에서 K가 0.5일 경우 다음의 표와 같이 각각의 TC에 따른 베팅 금액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총 자본금을 4천만 원 이상으로 설정하게 되면 맥시멈 베팅인 30만 원을 훌쩍 넘어가 버리는 경우가 생기네요. 제 경우에는 카드 카운팅 게임을 운영하여 맥스 30만 테이블에서 게임했을 때 표에서의 노란색 영역과 같이 TC가 1 증가함에 따라 10만 원 단위로 베팅 금액을 증가시켜서 운영하곤 했습니다. 제가 아는 1%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경우 대부분이 비슷한 방식으로 베팅 금액을 조절하곤 했습니다. 액션 39 복수의 핸들을 사용할 경우의 베팅 금액 카지노마다 한 명의 플레이어가 진행할 수 있는 핸드 수가 다르다고 합니다. 가령 강원랜드의 블랙잭 룰에서는 한 명의 플레이어가 복수의 핸드에 베팅을 할 수 없습니다. 즉, 한 명의 플레이어는 앞전이든 뒷전에서 게임을 하든 한 곳에만 베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복수의 핸드에 베팅을 할 경우에는 투핸드로 베팅했음을 지적하며 1차로는 구두 경고를 주고 반복될 경우 더 강력하게 제재를 가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복수의 핸들을 사용할 경우의 베팅 금액에 대해 설명하는 것은 다른 분들의 경험담을 들어보면 외국의 일부 카지노에서는 한 명의 플레이어가 다수의 핸드에 베팅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나중이라도 다수의 핸드에 베팅을 할 경우를 대비해서 설명합니다. 원 핸드일 경우 앞서 계산된 베팅 금액만큼 베팅합니다. 투 핸드일 경우 싱글 핸드의 73%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투 핸드에 각각 베팅합니다. 즉, 두 곳에 베팅을 할 경우 앞서 설계한 베팅 금액을 각각 두 곳에 베팅하게 되면 그만큼 위험률이 높아지게 되고 그만큼 오버 베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두 곳에 나누어 베팅을 할 경우에는 앞서 설계한 베팅 금액의 73% 금액만큼을 각각 투핸드에 나누어 베팅하면 됩니다.
일례로 TC 5인 경우 싱글핸드라면 8만 원을 베팅하지만 TC 5인 경우 투핸드라면 8만 원 곱하기 73%는 58,400원으로 59,000원씩을 투핸드에 각각 베팅하면 됩니다. 3핸드일 경우 싱글핸드의 58%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각각의 3핸드에 베팅합니다. 4핸드일 경우 싱글핸드의 48%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각각의 4핸드에 베팅합니다. 참고로 일전에 어느 플레이어의 질문에 딜러가 강원랜드 블랙잭에서 투핸드 플레이로 인정하는 경우에 대해서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딜러의 말을 빌리자면 강랜 블랙잭에서는 다음의 경우 투핸드 플레이로 지적을 한다고 합니다. 한 명의 플레이어가 한 핸드의 앞전과 뒷전으로 나눠서 베팅을 하는 경우 한 명의 플레이어가 둘 이상의 핸드에 베팅을 하는 경우입니다. 최소 베팅 금액이 1만 원이고 최대 베팅 금액이 20만 원인 테이블에서 복수의 핸드를 사용할 경우에는 다음의 표와 같이 한 명의 플레이어가 복수의 핸드에 베팅할 수 있습니다. 표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TC 2인 경우 원핸드로 베팅하게 되면 총 베팅 금액이 5만 원이고 투핸드로 베팅하게 되면 4만 원씩 두 곳에 베팅하기에 총 베팅 금액이 8만 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총 베팅 금액이 베팅 핸드 수가 늘어날수록 증가하기에 무리하게 단순히 원핸드로 베팅하는 금액의 2배를 투핸드에 각각 베팅하는 게 아니라 위험 요소를 감안한 베팅 금액에 따라 베팅해야 함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또한 최소 베팅 금액이 1만 원이고 최대 베팅 금액이 30만 원인 테이블에서 복수의 핸드를 사용할 경우에는 다음의 표와 같이 한 명의 플레이어가 복수의 핸드에 베팅할 수 있습니다. 표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원핸드인 경우 최대 총 베팅 금액이 30만 원이지만 투핸드인 경우 최대 총 베팅 금액이 44만 원이고 3핸드인 경우 최대 총 베팅 금액이 54만 원이고 4핸드인 경우 최대 총 베팅 금액이 60만 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핸드 수가 늘어남에 따라 원핸드인 경우에 비해서 총 베팅 금액이 늘어나기에 자산 관리에도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액션 40, 베팅의 리사이징. 앞선 내용에서 비례 베팅을 적용할 경우 파산율이 낮음을 언급하였습니다. 이는 총 자본금의 증감에 따라 베팅할 금액을 조절하기 때문입니다. 이론상으로는 매 라운드가 끝날 때마다 베팅할 금액을 재조절해 주는 것이 좋지만 게임하는 중에 매번 얼마 베팅할지 위 계산을 하고 있기에는 너무 비효율적일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의 경우에는 앞서 계산한 바와 같이 TC 값에 따라 내가 베팅할 금액을 미리 설계해 놓은 상태에서 매 라운드마다 베팅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총 자본의 4분의 1 정도가 증가되거나 또는 감소될 때 다시 베팅할 금액을 재설계해 주시면 됩니다. 보통 하루 10시간 정도 게임한다고 치면 하루 게임을 마감하고서 또는 며칠 동안의 게임 기록을 정산하면서 총 자본에 큰 변화가 생길 때 다시 베팅할 금액을 재설계해 주곤 합니다.
예를 들어 맥스 10 테이블에서 1천만 원의 총 자본으로 베팅 금액을 설정한 상태였는데 몇 번의 게임 운영 후 자본이 300만 원 감소하여 700만 원으로 된 경우 자본이 30% 감소하였기에 베팅 금액을 재조정해 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베팅 금액을 재조정해 주게 되면 표에서 볼 수 있듯이 기존 대비해서 TC 값에 따른 베팅 금액이 감소하게 됩니다. 자본이 줄어든 상태에서 무리하게 기존 설계한 베팅 금액을 따르지 말고 새롭게 조정된 베팅 금액을 따라야 합니다. 다른 예를 들어 맥스 10 테이블에서 1천만 원의 총 자본으로 베팅 금액을 설정한 상태였는데 몇 번의 게임 운영 후 자본이 300만 원 증가하여 1,300만 원으로 된 경우 자본이 30% 증가하였기에 베팅 금액을 재조정해 주어야 합니다. 이처럼 베팅 금액을 재조정해 주게 되면 표에서 볼 수 있듯이 기존 대비해서 TC 값에 따른 베팅 금액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렇게 자본의 증감에 따라 베팅할 금액을 재설계하기에 더더욱 파산하기가 쉽지도 않게 됩니다. 다음 편에선 카운팅을 하게 되면서 생각나는 의문점에 대해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댓글이나 메일로 문의 주시면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행복입니다. 감사합니다.